자, 페이지 22페이지 일정 성분비 법칙. 일정 성분비 법칙 한번 보자. 일정 성분비 법칙. 일단은 일정 성분비 법칙 누가 만드는 법칙이래요? 프루스트. 과학자 이름을 쓰는 이유는요, 중요하니까. 시험에서도 가끔 물어보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질량보존의 법칙 누가 만들었냐, 일정 성분비 법칙 누가 만들었느냐, 기체 반응의 법칙 누가 만들었느냐, 이런 거 가끔 물어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해 드리는 거고요. 중요한 건 일정 성분비 법칙이 뭘 뜻하는지를 알아야 되겠지. 그지? 그냥 암기하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이해를 하려고 한번 생각을 해봐. 일정 성분비 법칙은 뜻 자체는 이래요. 화합물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 원소의 질량의 비율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다. 이게 일정 성분비의 법칙의 뜻이야. 근데 뭔 말인지 모르겠어. 쓰긴 했는데 단어에서 모르는 단어들이, 이해가 안 되는 단어들이 막 툭툭 튀어나온단 말이야. 그지? 자, 일단은 어떤 단어가 포인트냐? 화합물이라는 게 일단 포인트야. 얘. 여러분들이 화합물을 아느냐? 화합물이 뭔지를 알아야지. 일정 성분비의 법칙은 화합물에 적용되는 법칙이란 말이야. 이걸 알아야지만 내용이 이해가 돼. 성분 원소의 질량의 비율, 그 값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다. 질량비. 질량비라는 게 중요 포인트야. 화합물 구성 원소의 성분 원소의 질량비, 그게 일정하다. 얘가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에요. 모르는 단어, 화합물이 뭐냐? 화합물이란 이런 거예요. 화합물이란 성분 원소가 두 가지 이상으로 구성된 물질. 성분 원소가 두 가지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는 물질을 화합물이라고 얘기해.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니? 응? 여러분들이 화합물하고 가장 많이 헷갈리는 단어가 뭐냐면 혼합물이야. 화합물은 혼합물하고 다른 거예요. 혼합물은 섞여 있는 물질을 혼합물이라고 얘기해요. 섞여 있다. 자, 혼합물이라고 하는 건 대표적인 혼합물이 뭐가 있어? 대표적인 혼합물이 이런 거예요. 예로서 설탕물, 뭐 소금물, 모래와 흙 섞은 거, 이런 거 등, 이런 것들을 섞여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설탕물은 뭐와 뭐가 섞여 있는 거니? 설탕과 물이 섞여 있다는 뜻이야. 소금물은 소금과 물이 섞여 있어. 그러면 자, 쓰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설탕과 물이 섞여 있으면 성분 원소가 두 가지잖아요. 설탕, 물 두 가지잖아요. 그러면 얘도 화합물이라고 할 수 있지 않나요? 성분 원소라는 게 뭔데? 성분 원소. 성분 원소라는 건 원자의 종류를 뜻하는 거야. 원자의 종류. 원소라는 게 원자의 종류잖아.
설탕물에서 설탕이 원자야? 물이 원자야? 아니잖아. 그지? 설탕과 물이 섞여 있어요? 그러면 설탕이라는 원소와 물이라는 원소 두 가지 이상이니까 얘도 화합물이네요? 아니라고. 설탕은 원자의 종류가 아니라고요. 알겠어요? 그러면 원자의 종류가 두 가지 이상으로 구성된 물질이 도대체 얘가 뭐냐? 잘 떠오르지 않아요. 그 얘가 뭔데요? 물 그 자체. 물은 H2O라고 쓰잖아. 그지? 물이 H2O 아니야. 그러면 물이라고 하는 그 물질은 원자의 종류 몇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 이게 성분 원소야. 성분 원소. 이산화탄소. 가로 열고 CO2. 원소의 종류가 몇 가지야? 두 가지잖아. 탄소, 산소. 이걸 원소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라는 물질은 하나의 물질인데 하나의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가 두 가지 이상인 걸 이걸 화합물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시우야 무슨 뜻인지 알겠니? 자, 그리고 별표 또 쳐. 일정 성분비의 법칙은 지금 설명한 화합물에서 성립하는 법칙이란 얘기지. 화합물에서 성립하는 법칙이에요. 이 얘기는 일정 성분비의 법칙은 물리 변화와 또는 물리 반응이라고 해도 되고요. 화학 변화, 화학 반응이라고 써도 됩니다. 이 둘 중에서 이 법칙은 어디에 적용되는 법칙이냐? 둘 다 적용되는 법칙이냐? 아니면 한쪽 어디에 적용되는 법칙이냐를 정리한다면 물리 변화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화학 변화에만 적용되는 법칙입니다. 아까 질량 보존의 법칙은 전 시간에 배웠던 질량 보존의 법칙은 어디에 적용되는 법칙이었어? 둘 다 모든 거에서 적용되는 법칙이 질량 보존의 법칙이었어. 근데 일정 성분비의 법칙은 반드시 뭐에만 적용된다? 화학 변화에만 적용되는 법칙이다. 아시겠죠? 그러면서 내용이 뭐예요? 성분 원소, 구성하고 있는 원소의 질량의 비율이 일정하다.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야? 질량의 비율이 일정하다. 이런 뜻은 봐. 물을 한번 봐봐. 물. 얘 봐.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 물. 화학식이 어떻게 된다고요? H2O. 그지? 그러면 그림 모형은 어떻게 그려져야 돼? O 한 개. 그치. O라는 원자 하나에 얘 O예요. 수소라는 원자 몇 개가 있어야 돼? 두 개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게 물이야. 여기까지는 이해되셨죠? 네. 그러면 이 물이라고 하는 게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라는 게 뭐냐? 아, 물은요. 산소 원자 한 개, 수소 원자 몇 개? 두 개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물질이다. 그 뜻이야. 그게 뭐 대수인데 그게? 생각을 해봐. 물이 우리 집에서 먹는 물도 있지만 저기 어디 여행 갔어. 유럽 파리로 여행 갔다고 치자. 파리에서 물을 사 먹었어. 아니면 미국 LA에 가가지고 물을 마셨다고 치자. LA에서 물을 마셨어. 어쨌든 서울에서, 한국에서 마신 물, 프랑스에서 마신 물, 미국에서 마신 물, 위치가 다 달라. 거기서 먹는 물이 위치는 다른데 물을 먹었어. 그랬을 때 어디에 있는 물이든지 간에, 아니면 심지어 지구상에 있는 물이든 달에 가가지고 물을 찾아냈어. 달에서 발견한 물이든 어떤 물이든지 간에 물이라는 놈은 산소 원자 몇 개와 한 개. 수소 원자 몇 개로 두 개. 이렇게로 이루어져 있다. 모든 물들은 산소 원자 하나에 수소 원자 두 개로 이루어져 있다. 이 비율은 일정하다. 그게 물이다. 이 원자의 개수가 일정하면 원자들을 구성하고 있는 무게 또한 어떻겠니? 같아요. 일정한 비율로 성립하겠지. 네. 물론 산소 원자의 무게와 수소 원자의 무게가 1대2는 아니에요. 네. 아시겠죠? 산소 원자가 훨씬 더 무겁습니다. 어쨌든
개수가 1대1하면 질량의 비율 또한 몇 대 몇으로 정해져 있다는 얘기가 되겠지. 자, 요건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요거 이해하는 학생들은 그냥 받아들이세요. 뭐 쓸 거냐면 수소 원자 한 개가 있을 때, 탄소 원자 하나가 있을 때, 질소 원자 하나가 있을 때, 산소 원자 하나가 있을 때, 지금 다 한 개씩만 그렸어요. 하나씩만 그렸을 때 얘네들의 질량은요, 질량이라는 개념이 여러분들이 확 와닿지 않으면 무게라고 생각하세요. 무게. 개념은 다르지만 생각할 때는 질량을 무게로 생각해도 크게 차이 나진 않습니다. 자, 봐봐. 이런 얘기야. 수소 원자 하나의 무게가 1이라고 치자. 이건 앞으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올라갈 때도 1, 2학년 올라가도 다 적용되는 거예요. 탄소 원자는 원자 하나가 무게가 얼마냐면 12야. 질소 원자 하나는요, 무게가 14예요. 산소 원자 하나는 무게가 16이에요. 이거는 고등학교 때까지도 적용되는 내용들이야. 그러면 이런 얘기야. 물이라고 하는 놈은 원자의 개수로는 원자 개수 1대2, 산소 원자 대 수소 원자가 1대2의 개수의 비율로 성립하지. 그지? 근데 이거를 질량비로 나타냅니다. 질량의 비. 그러면 산소 원자 하나가 16이라 그랬어. 한 개가 있으니까 16이겠지? 이해되나? 네. 수소 원자 하나는 1이라 그랬어요. 무게가 1. 네. 그런데 1자리가 몇 개 있어? 2개. 그러면 총 수소의 전체 무게는 얼마가 되겠니? 2. 2가 되겠지? 네. 그러면 물이라고 하는 놈은 산소와 수소의 질량의 비율이 16대 2로 정해져 있다는 뜻이야. 일정하게 그 질량의 비율이 정해져 있다. 우리나라에서 마시는 물이든 프랑스에 가서 얻은 물이든 중국에 가서 얻은 물이든 일본에서 얻은 물이든 물이라면 그 물은 산소와 수소의 질량의 비율이 16대 2, 뭐 약분해서 8대 1의 비율로 정해져 있다. 그게 물이다. 그게 일정 성분비 법칙이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화합물을 구성하는 성분 원소의 질량의 비율이 일정하다. 또는 성분 원소의 원자 개수비가 일정하다. 그래도 맞는 말이야. 원자 개수비가 일정하다. 질량비가 일정하다. 자, 그러면 하나 더 해보자. 이산화탄소. 그럼 화학식은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야. 이산화탄소 화학식이 뭐예요? CO2야. 알고 있어야 되겠지? 네. 그러면 그림 모형으로는 얘 어떻게 그려야 돼? CO2는 탄소 원자 하나에 산소 원자가 2개. 양옆에 각각 하나씩 2개가 이렇게 붙어있는 게 CO2란 말이야. 알겠니? 네. 그러면 이 이산화탄소는 이 그린 지금 이 이산화탄소는 내가 숨 쉴 때 내뱉는 이 이산화탄소들, 네. 종이나 나무가 탈 때 발생되는 이산화탄소들, 아니면 땅에서 뿜어져 나오는 이산화탄소들. 이산화탄소라면 동물들, 식물들, 생물이 뿜어내는 이산화탄소든 나무가 탈 때 뿜어내는 이산화탄소든 그 이산화탄소들은 다 이 모양이란 얘기야. 네. 그러면 얘는 탄소 원자 몇 개와 1개. 한 개가 있고 산소 원자 몇 개가 있어? 2개로 이루어져 있는 게 이산화탄소야. 개수의 비율이 원자 개수의 비율이 1대2로 정해져 있다. 그게 일정 성분비 법칙이야. 근데 이거를 질량으로 한번 전환시켜보자. 이산화탄소의 탄소의 질량은 얼마에 해당돼? 아까 탄소 하나가 12인데 하나 있잖아. 네. 그럼 12 곱하기 1로 해서 12의 무게가 있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지? 그런데 산소 원자는 몇 개 있어? 16. 2개가 있어. 하나가 16이야. 네. 그러면 2개가 있으니까 산소 전체 총 질량은 얼마가 돼? 32. 32가 된다고. 따라서 이산화탄소는 탄소와 산소의 질량의 비율이 몇 대 몇이다? 3대 8. 3대 8로 구성되어 있다. 또는 12대 32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일정한 비율로 정해져 있다라는 얘기야. 도일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이해되냐? 그게 설탕물에는 이 혼합물이라고 하는 설탕물에는 적용이 되나요? 적용 안 돼. 안 돼. 왜냐하면 생각을 해봐. 설탕물은요
설탕의 질량과 물의 질량이 몇 대 몇으로 정해져 있어? 아니요. 안 정해져 있어. 왜냐면 내가 설탕물을 만들었어. 도유리가 설탕물을 만들었어. 천우가 설탕물을 만들었어. 조건 없어. 그냥 설탕물 만들어 가져오라 그랬어. 그런데 내가 만든 건 설탕 1g에 물 10g을 섞어서 만들었어. 그러면 내가 만든 설탕물은 설탕과 물의 질량의 비율이 몇 대 몇이라는 얘기야? 1대 10이라는 얘기지. 근데 도유리가 설탕물을 가져왔는데 설탕물을 가져온 도유리는 설탕을 10g 섞고 물은 50g을 넣었어. 이렇게 설탕물을 만들어왔대. 그러면 도유리가 만들어온 설탕물은 설탕과 물의 질량의 비율이 몇 대 몇이야? 1대 5. 같아? 내가 만든 설탕물의 설탕과 물의 질량의 비율과 도유리가 만든 설탕물의 그 질량의 비율이 같아? 안 같잖아. 일정하지가 않잖아. 근데 설탕물이라고. 일정한 게 성립이 안 된다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자, 그러면 이거 한번 여러분들이 해봐. 암모니아라고 하는 물질이 있어. 암모니아 분자식 혹시 아는 사람? NH3. 얘가 암모니아야. 알겠지? 그러면 얘를 그림 모형으로, 분자 모형 또는 그림 모형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그려야 돼? N 하나에 질소 원자 하나에 수소 원자 몇 개? 세. 세 개를 붙여서 그려주면 돼. 얘가 암모니아라고 하는 놈의 모형 그림이야. 얘 내셨죠? 네. 그러면 얘의 원자 수 여기다가 적으면 무슨 원자와 무슨 원자가 있어요? 질소. 질소 원자 몇 개? 한 개. 한 수소 원자 개. 몇 개? 세 개. 그래서 원자의 개수비는 그러면 1대 3이에요.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지. 네. 원자 수비는 1대 3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돼. 네. 근데 질량비는 그러면 1대 3이라고 하면 안 되겠지. 네. 자, 그러면 천우야, 질소 원자 하나와 수소 원자 세 개의 질량의 비율은 몇 대 몇이 되니? 질소 원자 하나가 무게가 얼마라 그랬어? 14. 요 하나 있으니까 무게 14라고 쓰면 돼. 수소 원자는 하나가 얼마의 무게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 근데 몇 개가 있니? 그러면 총 질량은 얼마야? 3이 돼야 되겠지? 따라서 암모니아에는 질소와 수소의 질량의 비율이 몇 대 몇으로 일정하다? 14대 3으로 일정하다. 그게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라고. 이해되셨어요? 마지막 하나 더. 메테인이라고 아세요? 메테인의 화학식은요. 아는 사람. CH4. 오케이.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정리하면서 그림 모형 한번 그려보고요. 원자 수 먼 원자 몇 개, 먼 원자 몇 개. 그래서 질량의 비율이 몇 대 몇인지 한번 스스로 한번 써보도록 합니다. 자, 됐니? 그림 모형은 탄소 원자 하나에다가 수소 원자 몇 개를 붙이면 돼? 네. 네 개를 붙이면 돼. 하나, 뭐 둘, 셋, 넷 이렇게 붙이면 되겠지? 네. 그래서 여기다가 탄소 원자 몇 개? 한 개. 원자 한 개. 수소 원자 몇 개? 일. 네 개. 그래서 질량, 무게의 비율로 전환시키면 되어요. 탄소 원자 하나가 무게가 얼마라고? 10이라고. 이거는 내가 그냥 쓴 게 아니라 이건 실제로 이렇게 적용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등학교 때도 그대로 적용돼. 알겠어? 원자 하나의 무게가. 그리고 수소 원자는 하나가 1의 무게를 가지고 있다 그랬지? 근데 총 4개니까 4. 따라서 메테인이라고 하는 물질은요. 탄소와 수소의 질량비가 몇 대 몇이다? 질량비는 3대 1이다. 그지? 또는 12대 4다. 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게 메테인의 일정 성분비 법칙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뭔 얘기인지 알겠니? 그런데 구리를 태우면 뭐가 된다 그랬니? 산화구리가 된다 그랬지? 네. 산화구리도 화합물에 들어가요? 네. 맞아요. 산화구리도 봐. 산화구리. 화학식은요. CuO. 이게 산화구리야. CuO. 알겠어요?
그러면 그림 모형은 어떻게 돼야 돼? 구리 하나에 산소 하나 이렇게 붙어 있겠지. 네. 사실은 얘가 이온 결합을 하고 있는데 그것까지는 들어가지 말자. 어쨌든 구리 원자 하나. 한 개, 산소 원자 몇 개? 한 개. 근데 산소 원자는 질량이 무게가 얼마인지 저기 써 있어요. 얼마래? 16이라고 그랬어. 구리는 얼마냐면 구리 하나가 좀 무거워요. 64가 돼. 구리 하나가. 구리 원자 하나는 무게가 64야. 그래서 산화구리는 구리와 산소의 질량의 비율이 몇 대 몇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 4대 4대 1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야. 무게의 비율이 4대 1이다. 알겠어요? 학생들이 이런 거 질문할 수도 있어. 근데 쌤, 여기 지금 얘기했던 수소 원자, 탄소 원자, 질소 원자, 산소 원자의 무게가 1, 12, 14, 16 외워야 되나요? 외우면 좋고 몰라도 문제는 풀 수가 있다. 왜? 문제에서 만약에 이런 게 필요할 때는 문제에서 제시해 줍니다. 문제에서 제시해 줘. 근데 외우는 게 좋아. 한 4개 정도는. 수소, 탄소, 질소, 산소. 많이 나오는 원자들이거든. 얘네들의 무게 1, 12, 14, 16은 외워두는 게 좋다. 알겠어요? 이게 일정 성분배 법칙이야. 뭔 얘기인 줄 알겠니? 어렵나? 안 어려워요? 그러면 예전에 수업을 하는데 어떤 학생이 이렇게 설명했더니 아주 똑똑한 학생이 질문을 하더라고. 쌤, 손을 들면서 질문하는 거야. 쌤, 암모니아가요. 들어봐봐. 암모니아가요. 질소와 수소의 질량의 비율이 14대 3이잖아요. 근데 쌤, 만약에 내가 암모니아를 만들고 싶은데 질소 14g을 가지고 있고 수소는 3g이 아니라 수소도 똑같이 14g을 가지고 있다면 암모니아가 어떻게 만들어져요? 질문을 하더라고. 자, 뭔 질문인지 여러분들도 한번 뭐라고 했냐면 봐봐봐. 만약에 내가 암모니아 얘를 만들고 싶어. 얘를 만들고 싶은데 내가 가지고 있는 재료로서 질소 14g을 가지고 있고 수소도 14g을 가지고 있었어. 알겠지? 그러면 이렇게 가진 재료로 얘네들을 이용해서 암모니아를 만들었다라고 했을 때 암모니아는 몇 g을 만들 수 있나요? 라고 어떤 학생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엄청난 질문이었어. 여러분들은 저 답을 아나요? 암모니아 몇 그램 만들어지는 줄 아세요? 들아 몇 그램 만들어질 것 같아? 17. 오, 17g. 오. 예성이는? 모르겠어요? 모르겠다고 하더니 아예 모르겠다고? 14g. 14g 만들어질 것 같다. 그러면 그 14g 만들어질 것 같은 거에 질소는 몇 g이고 수소는 몇 g 있어야 돼? 모르겠어요. 그냥 찍은 거야. 천우는 암모니아 몇 g 만들어질 것 같아? 모르겠어요. 왜? 그러면 일정성분배 법칙이 여기 보니까 암모니아에서 일정성분배 법칙이 질소와 수소의 질량의 비율이 14대 3이다 라는 것까지 다 쓰여져 있는데 저거를 이용할 생각은 안 해봤나? 근데 가지고 있는 재료가 14대 3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재료 자체는 14대 14를 가지고 있었어. 그러면 이렇게 가진 걸 암모니아로 만들었다면 암모니아는 몇 그램 만들어질까? 아니 몇 그램 만들어질 것 같아? 17g. 답은 17g이야.
답은 17g이에요. 왜 그러냐? 좀 전에 얘기했잖아. 암모니아라면 만들려고 하는 게 암모니아라면 암모니아는 일정 성분비 법칙이 적용되는 화합물이라고. 화합물이라고. 그러면 내가 만든 암모니아 아니면 네가 만든 암모니아 아니면 또 다른 누군가가 만든 암모니아 어쨌든 암모니아를 만들었다면 이 안에 질소와 수소의 무게의 비율은 몇 대 몇으로 있어야 되냐니 14대 3으로 있어야 돼. 근데 가진 재료가 14대 14가 있잖아. 가지고 있는 걸로 만들었다면 얘네들이 다 암모니아를 만드는 게 아니란 얘기지. 남는 게 있단 얘기야. 아시겠어요? 얘네들을 이용해서 14대 3이 적용이 돼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14, 14? 얘는 다 이용되겠네. 네. 근데 얘는 14를 가지고 있는데 얘는 얼마만 이용되면 돼? 3만 이용되면 돼. 그래서 요게 암모니아가 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암모니아는 17g 만들어지고 남은 놈은 누구야? H 몇 g이 남아? 11g이 남았겠지? 네.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질량 보존의 법칙이 성립되니? 돼야지. 질량 보존의 법칙 무조건 성립해야 된다 그랬잖아. 반응 전의 총질량. 반응 전의 총질량 몇 g이었어? 14, 28g을 가지고 있어. 네. 반응 후의 총질량. 반응 후에는 암모니아 17g이 만들어졌고 네. 반응에 아직 수소 남아있잖아. 네. 몇 g이 남아있어? 11. 그럼 반응 후의 총질량은 몇 g이야? 28g. 질량 보존된다고. 그리고 암모니아에 대해서는 일정 성분비의 법칙도 성립이 된다고. 무슨 얘기인 줄 아시겠어요? 이해되냐 안 되냐? 예성 이해돼 안 돼? 이 얘기가 어려워요? 봐봐. 문제에서 예제로 이런 문제 나온단 말이야. 이거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들 되게 쉬울 거야. 봐봐. 내가 이렇게 생긴 게 볼트예요. 볼트 알지? 나사. 그 다음에 여기에 끼울 수 있는 게 뭐 생긴 모양은 이걸 너트라고 얘기를 해. 볼트, 너트. 뭔지 알지? 얘가 볼트고 얘가 너트인데 자 여러분들 퀴즈 한번 풀어보세요. 볼트 하나에 질량이 볼트 하나가 예를 들어서 얘가 7g짜리라고 치고요. 너트 하나는 1g짜리라고 내가 설정을 했어. 볼트 하나가 7g, 너트 하나는 1g짜리래. 아시겠죠? 근데 내가 이런 볼트 많이 가지고 있고 너트도 많이 가지고 있어. 그래서 내가 이런 놈을 만들고 싶어. 볼트 하나에 너트를 3개를 끼워서 이걸 만들고 싶어. 이거. 알겠지? 볼트 하나에 너트 몇 개 꽂아서 이걸 만들고 싶어. 문제에서 이렇게 돼. 이걸 만들고 싶은데 내가 가지고 있는 재료가 볼트 다시 해서 이렇게 생긴 거 20개를 가지고 있고요. 개수로. 알겠지? 너트 이렇게 생긴 거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생긴 거 요거 얘도 20개를 가지고 있다고 치자. 똑같이 20개 가지고 있었어. 퀴즈. 이런 거 몇 개 만들 수 있니? 물어봤어. 이런 거 몇 개 만들 수 있어? 이런 거 몇 개? 6개 만들 수 있다. 맞아요? 이런 거 20개 볼트 너트 20개 가지고 있을 때 이런 거 몇 개 만들 수 있어? 이런 거 6개 만들 수 있다. 이런 거 6개. 그리고 6개 만들고 남는 놈이 있겠지? 네. 누가 남아? 볼트 몇 개 남아? 20개 중에서 이런 거 6개 만들면 볼트 몇 개 썼단 얘기야? 6개 썼단 얘기잖아. 그러면 몇 개 남아? 14개가 남아. 그 다음에 너트 20개 중에서 이런 거 6개 만들면 너트 3개가 6개 만들었으니까 몇 개 썼어? 18개 썼겠지. 남는 거 몇 개 남아? 2개 남고. 이런 건 총 6개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뜻이야. 알겠니? 네. 이때 우리는 얘를 모형상 화합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얘를 화합물. 볼트 하나에 너트 3개가 결합되어 있는 물질이 만들어지게 된다. 이해돼? 네. 하윤아 이해되니?
교재 22페이지 제일 마지막 그래프 한번 보자. 22페이지 제일 밑에 있는 그래프. 네. 그래프를 보고 일정 성분비의 법칙을 또 어떻게 물어보고 이해를 해야 되는지 보자. 제일 밑에 있는 그래프가 산화구리 생성 과정에서의 질량비를 나타내는 그래프래. 네. 자, 산화구리 산소와 뭐가 결합해서 구리가 결합해서 산화구리가 된대. 원소기로는 이제 뭐예요? O2라고 써야 돼. 공기 중에 있는 산소니까. 그러면 구리는 Cu, 산화구리는 CuO가 산화구리야. 그럼 화학 반응에서 개수 맞추려면 산소 여기 개수를 1이라고 치자. 네. 산소 원자 최소 몇 개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2개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CuO에서 산소 원자도 2개가 있어야 되니까 여기 2가 붙게 됩니다. 네. 그리고 CU도 2가 붙어야 되겠지. 이런 식으로 화학 반응식이 꾸며지게 되는 거예요. 네. 알겠죠? 이때 중요한 건 그래프가 제시가 됐다고 쳐봐. 첫 번째 그래프가 뭐니? X축이 구리, Y축이 뭐야? 산소 20량. X축이 구리, Y축이 산소의 질량. 얘네들을 이용해서 산화구리를 만들려고 그러는데 그래프가 봐. 첫 번째 그래프에서 구리 4g에 산소 몇 g이 쓰였대? 1g. 1g이 쓰인대. 그래서 여기에 점이 있어. 그러면 구리 8g에 산소는 몇 g 쓰여? 2g 쓰이겠지? 네. 점 찍고. 구리 12g에 산소는 몇 g 쓰여? 3g. 3g 쓰이겠지? 네. 점 찍었어. 그래서 그래프가 얘네들 연결 때 이런 그래프가 그려졌대. 얘들아, 이거 뭐 어렵니? 이 그래프 보게 되면 네. 구리와 산소가 만날 때 질량, 구리와 산소의 질량의 비율은 몇 대 몇으로 만난다 해야 된다는 얘기야. 1대 4. 구리 대 산소라고 했어. 순서가 4대 4대 1로 만나서 산화구리가 된다. 그거야 그냥. 어려워? 안 어렵단 말이야. 근데 그 옆에 있는 그래프는요. 똑같은 반응을 나타내는 건데 X축이 요번에 뭐래? 사용한 X축이 구리. 구리, Y축이 산화구리. 산화구리래. 산화구리는 만들어진 놈이야. 결과물이 산화구리란 뜻이에요. 네. 그러면 구리 4g을 썼어요. 그래프 봐. 구리 4g을 써서 산화구리를 만들었대. 네. 산화구리 몇 g을 만들었대? 5g 만들었대. 점 찍어. 구리 8g을 이용했더니만 만들 수 있는 산화구리는 몇 g이 만들어지더래? 10g이 만들어지더래. 점 찍어. 뭐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구성되어 있다는 얘기야. 네. 그러면 이 그래프 보고 얘들아 물어본다고. 이 그래프 제시가 되고 나서 물어본다고. 구리 대 산소의 질량비는 몇 대 몇인가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다고. 구리 대 산소의 질량비는 몇 대 몇이야? 4대 1이야. 왜냐면 구리 4에 산화구리가 5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산소, 결합한 산소가 그래 가로 열고 1의 산소가 결합했다는 얘기지. 4대 1이에요. 똑같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네. 구리 8g을 썼는데 산화구리가 10이 만들어졌어. 이용된 산소는 몇 g 이용됐다는 얘기야. 붙어버린 건 2가 붙었다는 얘기가 되겠지? 2. 요 가로 안에 있는 게 산소란 말이야. 그러면 결국은 8대 2, 역시나 4대 1이란 뜻이야. 일정 성분비 법칙. 이해되셨어요? 네. 자. 그러면 얘들아. 상상. 산화구리를 만드는데 내가 만드는 지금 조건을 주어줄게.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현재 산화구리를 만들고 싶어. 얘가 목적이야. 그래서 재료를 준비했어. 구리 뭐 20g을 준비했어. 알겠죠?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리고 산화구리를 만든다는 얘기는 준비한 저 구리를 뭐 하면 된다는 뜻이야? 태우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산화구리가 됩니다. 알겠죠?
그냥 태우는데 열린 공간에서 막 태워. 그러면 여기 있는 산소들이 결합할 수 있는 산소들은 충분히 있다는 뜻이야. 주어진 조건이 산화구리를 만드는 게 목적이고요. 준비한 구리가 20g이야. 아, 시간이 지나. 이건 X축 시간이야. 얘 열심히 태우고 있어. 산화구리를 열심히 만들고 있다고 쳐요. Y축 생성된 산화구리의 질량. 시간, 연소 시간 계속 태우고 있어요.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산화구리가 만들어지는 질량 어떻게 될까? 올라가다가 그대로 이어져요. 쭉 증가하다가 그대로 이어진다. 이유는? 20g 반응하면 안 할 게 없어서. 오케이. 다 동의하나? 맞아요. 자,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사용할 수 있는 구리의 최대 질량은 몇 g이야? 20g이지. 그리고 구리와 산화구리가 만들어질 때 구리와 산소의 질량의 비율이 아까 몇 대 몇이었니? 4대 1이었단 말이야. 그러면 얘 완전히 산화구리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산소는 몇 g만 있으면 돼? 5g만 있으면 되겠지? 4대 1이니까. 이해되나? 그러면 산화구리는 최대 몇 g까지만 만들 수 있다는 얘기야. 20g과 5g이 합쳐져서 25g까지만 만들어질 수가 있어. 그리고 더 태운다고 하더라도 시간을 더 흘려보낸다고 하더라도 반응할 수 있는 만들어낼 수 있는 구리가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니까 그대로 그냥 뭐 된다는 얘기야. 유지가 된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23페이지 개념 속성 문제 보자. 23페이지 7번 문제. 일정 성분비 법칙에 대한 설명 OX를 해라. 1. 화합물은 일정 성분비 법칙이 성립한다. 맞아 틀려? 맞죠? 2번 균일 혼합물은 성분 물질이 고르게 섞여 있으므로 일정 성분비 법칙이 성립한다. 맞아 틀려? 틀려요. 혼합물은 앞에 균일이라는 말이 붙었다고 하더라도 그냥 혼합물이야. 혼합물. 일정 성분비 법칙은 화학 변화에서만 적용되는 법칙이라고 그러잖아. 화학 변화에서 만들어진 물질을 우리는 화합물이라고 얘기한다고. 알겠어요? 혼합물이라고 하는 건 앞에 균일 혼합물이든 불균일 혼합물이든 어쨌든 혼합물은 물리 변화에 의해서 만들어진 물질이에요. 그냥 단순히 섞여 있는 거라고. 적용되지 않습니다. 3번 화합물에서 일정 성분비 법칙 성립하는 까닭은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가 일정한 개수의 비율로 결합해서 물질이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어때요? 맞는 말이지. 원자의 비율이 일정하다. 질량으로 전환시키면 질량의 비율이 일정하다. 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문제 8번. 일정 성분비 법칙이 성립하는 물질을 모두 골라라. 자, 여기서 그러면 보기 중에서 일정 성분비 법칙이 성립한다라는 얘기는 무슨 물을 찾으라는 얘기야? 화합물 찾으라는 얘기야. 이 보기들 중에서 얘가 성립하는 물질이란 화합물을 의미하고요. 여기 중에서 화합물 찾으라는 얘기야. 누구야? 산화철, 암모니아. 공기, 혼합물이에요. 흙탕물, 설탕물도 혼합물입니다. 문제 9번. 수소, 산소가 반응해서 물이 만들어질 때 수소와 산소의 질량의 비율은 1대 8이다. 이미 이거는 얘기해 준 거예요. 수소 1에 산소 8이 물을 만든다. 이런 뜻입니다. 이 비율은 뭐 해야 된다는 얘기야? 일정해야 된다는 뜻이야. 자, 그때 내가 가지고 있는 재료가 수소 몇 그램 가지고 있대? 6g. 산소 몇 그램 가지고 있대? 32g. 이걸 재료를 가지고 있어.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물의 총 질량은 몇 g이니를 물어본 거야. 몇 대 몇이 성립돼야 된다고? 1대 8. 1대 8이 성립을 해야 된다고. 헷갈리는 학생들 보면 이렇게 하세요. 만약 6g, 32g 중에서 얘가 다 사용된다고 치자. 얘가 6g이 다 사용된다고 일단 가정. 둘 중에 하나 먼저 다 사용된다고 가정해. 그러면
6g이 수소가 있을 때 산소는 68에 48 몇 g이 반응해야 돼? 48g이 반응을 해야 돼. 그래야지만 1대 8이 성립되는 거 아니야. 네. 근데 가지고 있는 재료가 지금 산소가 48g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얘가 다 반응하는 게 아니란 얘기지. 네. 첫 번째 설정 틀렸네. 그러면 얘가 다 반응한다고 치자. 네. 32g이 완전히 다 반응을 한다고 쳐요. 그때 수소는 몇 g 필요해? 4g. 1대 8이 성립돼야 되니까 수소는 몇 g 필요하면 돼? 4g만 있으면 되겠네. 근데 재료로 수소가 4g보다 많아 적어? 많잖아. 그러면 가능하겠지? 네. 충분히 가능하겠지? 네. 그래서 이걸로 물이 만들어진다는 뜻이야. 네. 따라서 물은 몇 g 만들어진다? 30. 물은 36g이 만들어진다. 수소 4g과 산소 32g이 물이 된다. 남는 놈이 있다는 얘기야. 남는 놈 누가 남는다? 수소 2g이 남게 된다. 네. 알겠어요? 네. 문제 10번. 볼트 너트를 이용해서 BN2라는 거를 결과물을 만들고 싶어. BN2를. 네. 자, 1번. 화합물 BN2를 구성하는 볼트 너트의 질량의 비를 구하래. 단, 볼트 하나는 몇 g이래? 3g. 너트 하나는? 2g. 그러면 BN2라는 얘기는 볼트 1개 필요하고 너트 몇 개 필요해? 2g. 그러면 3g 하나 필요하고 2g짜리 몇 개 필요해? 2개 필요하니까 4g. 몇 대 몇이야? 3g. 3대 4의 질량의 비율, 무게의 비율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 네. 전에 이해되냐? 2번. 볼트 20개, 너트 30개를 재료로 가지고 있어. 얘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BN2의 최대 개수는 몇 개 만들 수 있니? 만약에 이것도 설정. 가지고 있는 볼트 20개가 다 이용된다고 쳐봐. 네. BN2 만드는데 20개 다 쓴다고 쳐봐. 네. 그러면 너트 몇 개 필요해? 볼트 하나에 너트가 몇 개 필요했어? 그러면 20개가 볼트 다 쓰이면 너트는 몇 개 필요해? 40개가 필요하겠지. 이거 2배가 많이 필요하니까. 네. 근데 가지고 있는 게 40개가 아니잖아. 네. 그러면 이게 다 쓰이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네. 그러면 누가 다 쓰여? 너트. 너트 30개가 다 쓰인단 말이야. 네. 그러면 너트가 30개 쓰일 때 볼트는 몇 개 쓰였겠니? 15개 쓰였겠지. 네. 이해되셨어요? 네. 따라서 BN2는 총 몇 개 만든다? 15개 만들 수 있다. 됐어요. BN2라는 게 볼트 몇 개, 너트 몇 개로 조립된 물질이란 얘기야. 볼트 1개, 너트 그러면 만약에 볼트 2개가 있어. 너트는 몇 개 있어야 돼? 아니지, 4개지. 왜냐면 볼트 하나에 너트는 몇 개씩 있어야 된다 그랬어. 2개. 그러면 볼트가 2개가 있어. 너트는 몇 개 있어야 돼? 4개. 볼트가 10개가 있어. 너트는 몇 개 있어야 돼? 20개 있어야 되겠지. 그런 얘기야. 그러면 볼트 20개가 있어. 너트가 몇 개 있어야 돼? 아, 볼트 20개가 있어. 너트 몇 개가 있어야 돼? 40개 있어야 되는데 지금 30개 있대. 그러면 이게 다 쓰인다는 얘기야? 다 쓰이지 못한다는 얘기야? 얘가 다 쓰이려면 최소한 너트는 몇 개가 있어야 된다고? 40개가 있어야 돼. 그러면 이게 다 쓰이는 게 아니란 얘기지. 그러면 반대로 너트 30개를 다 쓴다고 쳐봐. 그러면 볼트는 몇 개만 있으면 돼? 그래. 근데 20개 있으니까 충분히 15개 쓸 수 있겠지? 그래서 BN2는 15개를 만들 수가 있다는 뜻이야. 이해됐나? 자, 11번 문제. 오른쪽 그림은 구리 가루를 가열해서 산화구리가 만들어지는 그래프를 나타냈다. 1. 반응하는, 자 문제 잘 들어. 구리와 산소의 질량비를 구하래. 그래프 봤더니만 X축이 구리, Y축이 산소네. 그냥 그대로 읽으면 되겠네. 구리 대 산소의 질량은 몇 대 몇이야? 4대 1. 4대 1. 그치? 네. 2번. 구리 20g을 완전히 반응을 시켰대. 가지고 있는 게 구리가 20g이야. 걔를 이용해서 완전히 산화구리를 다 만들었대. 그랬을 때 질문이 산화구리 몇 그램 만들 수 있니? 이거잖아. 네. 그러면 일단 생각을 해야지. 구리 20g 다 반응시키기 위해서 산소는 몇 그램 필요해? 4대 1로 정리가 돼야 되니까 산소 몇 그램 필요해? 5g이 있어야 돼.
그럼 이 두 개가 산화구리가 될 거 아니야? 따라서 산화구리는 몇 그램이 만들어진다? 25g이 만들어진다. 여기까지 됐나? 네.